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9일 수요일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코스피는 이틀 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금리 인상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3,250포인트를 지켜주지 못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상승 종목군의 숫자가 적어지는 차별화 장세도 여전합니다.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언급도 늘어나면서 유동성이 회수될 거란 우려에 전일 미국 시장은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0.24% 하락한 3,240포인트, 코스닥은 0.23% 하락한 98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오늘 여행 관련주들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조선주, 백신 여권 관련주들도 강세 나타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레포트의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서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경제TV 주식 잔소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참여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서경제TV 라이브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하실 전문위원님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양시장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개인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좀 저점 매수는 기회가 될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관망하고 있어요. 네. 관망하고 있고요. 내일이 동시만기예요. 내일이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미국 시장은 거기에 따른 눈치 보기예요.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올라간다라면 테이퍼링에 대한 그 불안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시장이 여전히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면 삼성전자 뭐 가두리에 가다 놓은 그런 사항들이고요. 뭐 SK 하이닉스 뭐 이상한 루머 돌면서 좀 밀려주고 있고, 화학주들도 마찬가지로 밀리고 있고요. 2차 전지 쪽 마찬가지죠. 오늘은 어제 좀 괜찮았었던 현대, 기아 뭐 이쪽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의 매수가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비차익 쪽에 계속 매도가 나오니까 이게 좀 욕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지수는 올라가도 다시 빠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가 간다고 해서 너무 흥분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박스. 또 박스 얘기하는데 그냥 박스. 올라가도 너무 흥분하지 말자. 뭐 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올라갈 폭보다 빠질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압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격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종목 따라 들어가지 말자.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이유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유를 꼭 찾았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점 기회가 될까요? 질문 드렸는데 위원님은 관망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거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지수는 올라갔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아직 박스권이다 말씀 주시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이유를 찾아보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이주영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시장 오늘 뭐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인데 뭐 내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만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만기 전 한 이틀 정도가 좀 변동성이 크고, 사실 만기 날은 그렇게 이제 변동성이 없었던 경우가 지금 계속 그렇게 이어왔었는데 이번에도 뭐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실적적으로 괜찮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일단 받아가는 조금씩 분할 매수로 이제 저점 매수를 해가는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지금 보면 제가 단기 추세 계속 이야기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5일선을 지금 이탈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가부터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었다면 아침에 좋았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이 시가를 아래로 빼고 5일선 아래에 지금 이렇게 좀 매달려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죠. 그래서 요게 지금 5일선을 이탈했다라는 부분 단기 조정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200포인트 정도 그 정도 지금 계속 우리 저항으로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한 이 정도 부분 좀 더 내려온다면 하단에 이제 만들어 놓은 이런 추세 라인 정도 하단을 때리러 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만약 바로 이 5일선 회복해주는 양봉이 나와준다 하면 굉장히 강한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정도는 관망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내일 옵션 만기인데 방향성 어디로 만들어 줄지 그런 부분 하고요. 5일선 오늘 이탈했다. 오랜만에 보시면 지금 단기적으로 5일선 위로 올라타고 난 이후에 이게 5월 25일 날 올라타고 장중에 뭐 한번 이탈했던 적들은 2번 정도 있었는데 오늘 시가부터 좀 이탈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 매수 기회로 분할로 좀 접근하는 흐름이 필요하지 않겠나,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보시는 것처럼 오늘 뭐 저점 구간 벌써 이미 지나가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장마감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5일선 이탈시키고 내일 반등이 나온다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뭐 5일선 이탈 이후 다시 회복시키는 흐름들 나왔을 때 시장 굉장히 좀 탄력 있게 튀어줬던 부분들 생각한다면 뭐 그런 흐름들이 또 이번에도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내일 정도 시가 띄워서 5일선 회복하는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되고 조정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면 한 3,200포인트부터는 다시 현금 비중 늘려놨던 거 주식 비중을 좀 채워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이 옵션 만기일인데요.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조정 나올 때 저점 매수하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거래소 시장 5일선 이탈하면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오늘 역시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내일 만약에 5일선이 반등 나오면 강한 시장이 될 것 같다. 장 마감까지 지켜보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바로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미스터블루, 하나솔루션인데요. 네, 문자 상담은 이재호 의원님 도와주세요. 네, 서울 반도체 지금 24,000원 정도에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50%시네요. 서울 반도체를 왜 이 비중을 이렇게까지 실어서 매수를 했나 좀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가총액 한 1조 정도의 지금 종목이고요. 올해 1분기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200억 정도로 나왔고, 뭐, 연간 컨센으로 치면 한 800억, 700억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올해 뭐 지금 97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뭐 시총, 1조 1,000억,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어떤 뭐 더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뭐 지금 이런 이제 하락으로 내려오던 이 방향을 돌려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에 지금 전고점 저항 자리 이런 구간들에서 저항을 받고 밀리는 부분, 요 매물대가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런 데서 이제 조정 받는 건 좀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이제 추세 라인을 하나 그어보면 뭐 이렇게 하나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추세인데 이 저점 구간을 뭐 밟고 다시 되돌려 준다 하면 지금 조정 나오고 있던 부분들 뭐 이런 식으로 좀 되돌림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뭐 실적 대비해서 뭐 많이 오른 종목도 아니고 그냥 적정 주가 수준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 라인을 깨고 막 급격하게 밀릴 가능성은 시장이 막 안 좋지 않는 이상은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뭐 조만간 반등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 있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기다려 보시고요. 뭐 한 2만 원 정도 저항 구간 굉장히 좀 강한 구간인데 요 구간까지는 일단 반등 흐름 나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종목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서울 반도체가 딱히 그렇게 뭐 오를 만한 모멘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반도체 섹터들 뭐 이야기 고 어제도 뭐 뉴스들 꽤나 반도체 관련해서 괜찮게 나왔는데 뭐 지금 반도체로 보기보다는 뭐 LED 쪽으로 지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서울 반도체는 반등 나오면 좀 비중 축소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미스터 블루고요. 매수 평단이 11,550원, 그리고 비중이 10% 정도인데, 뭐, 크게 손실 구간 아니시네요. 지금 약 손실 구간이시고,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하던 사업이, 웹툰 뭐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화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가, 자회사가 이제 게임 개발을 이제 했는데, 요게 그때 이제 리니지가 나오는 시점 정도에 아마 출시가 됐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오스라는 게임인데 이게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현재 실적적인 부분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번 피크를 치고 아직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그렇게 막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한 140억, 그전에는 뭐 30억, 40억, 20억, 뭐 이 정도 영업이익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좀 굉장히, 크게, 성장을 좀 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보면, 올해도 뭐 영업이익은 뭐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괜찮다라는 그런 예상치를 갖고 있는데, 이 예상치대로 계속해서 뭐 성장이 좀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뭐 한 1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라고 하면 물론 게임사들 평균적인 뭐 그런 펄을 좀 적용한다 했을 때 지금 뭐 여전히 그렇게 고평가되었다, 뭐 저평가되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적정 주가 수준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뭐 한 10,000원 정도가 좀 적정 주가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 부근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보시면 지금 시세가 한번 크게 반등 14,000원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터졌어요. 이후에 이제 조정 나오고, 지금 다시 또 저점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락으로 내려오던 거는 일단 상방으로 좀 돌리는 그런 흐름으로 잡힐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추세선 하나 그었는데 이 추세선 만날 때까지 좀 기간 조정이나 박스권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 구간의 박스권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제 생각에 뭐 좀 올라오면 매수가에서 정리하시는 관점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단기적으로 뭐 61선 부근 뭐 요 전저점 부근에서의 매물대가 좀 강한 구간에서 같이 조정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조정이 나온다면 뭐 한 1,500원 앞에 보이시는 이 박스권 하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을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이평선 대응을 하신다 생각하고 121선 이탈하면 손절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손절가 이탈 안 하면 매수가까지는 또 올라오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하나솔루션. 자, 하나솔루션 지금 평단이 44,100원에 비중이 5%, 비중이 굉장히 좋네요. 44,100원에 평단도 굉장히 좋으시고, 뭐 지금 뭐 거의 뭐 오늘 아침에 매수하신 건가요? 오늘 내릴 때 매수하신 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평단 괜찮고 비중도 이제 적당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적당한 수준이라 생각을 하냐면 이 종목이 지금 좀 앞에서 뭐 한
6개월, 7개월 정도의 흐름을 보면 옆으로 그냥 기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의 뭐 이런 박스 흐름을 좀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전저점 부근, 요 구간을 좀 지지해주는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한 43,000원 구간인데요. 다시 한번 또 상승 흐름으로 돌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보시면 지금 요 하락 트렌드를 벗겨내지 못하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요 라인을 일단은 벗겨내야 되겠고,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제 뭐 화학 업종에다가 태양광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이제 화학 섹터가 지금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힘을 크게 내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뭐 흐름이 나쁘지는 않지만 앞으로 저는 성장을 좀 더 할 거라고는 보는데요. 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엔 지금 이 종목은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올해 컨센이 작년에 이제 한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이었는데 1조가 넘어가는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는 예상치거든요. 그렇다면 제 예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관련주들은 이제 그 6월 한 셋째 주 이후부터 실적 관련 기대감이 좀 피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지금 뭐 고평가되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섹터가 지금 화학 섹터가 좀 안 좋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한 4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더 나온다 하면 그때 가서 한 10% 정도, 지금 5%도 보유 중이시니까 10% 정도 비중을 더 담으시면 평단을 굉장히 좀 많이 낮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기다려 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뭐 한 5만 원에서 요 정고점 부근 이 정도를 또 돌파하는 흐름들이 추후에 나와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태양광 관련된 이슈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다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지금 4만 원이라는 라인은 좀 박스권으로서의 중요한 가격대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밀려 내려오면 뭐 가격적 메리트도 또 더 커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단기적으로 지금 전저점 43,000원 지지를 해주고 그냥 돌려버린다 하면 보유하신 비중만 이대로 한번 끌고 가시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반도체 기다리다가 반등 나왔을 때 2만 원 저항 구간 오면 종목 교체 의견 주셨으면 비중도 축소하자 이런 의견 주셨고요. 미스터블루 적정 주가 수준인 것 같다 말씀 주셨습니다. 박스권 흐름이 진행되는데 올라오면 매수가에서 정리 의견 주셨습니다. 추가적 조정이 나왔을 때 1,500원 손절가까지 잡아주셨네요. 자, 하나솔루션 박스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화학 섹터가 좋지 않아서 뭐 큰 흐름은 없다 말씀 주시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다 말씀 주셨고요. 4만 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10% 정도 추가 매수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6986번님 전화 주셨고요. 노랑풍선 매수가는 27,900원, 비중 10%입니다. 6986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노랑풍선 문의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지금 수익을 조금 내고 있기는 한데 네. 지금 익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수익을 바라보고 좀 더 가져가야 되나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어떤 회사인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네네. 여행 자주 가세요? 네, 저는 자주 갑니다. 그러면 요번에 좀 예약 좀 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매도하세요. 할까요, 지금? 예, 안 하셨다면서요. 네. 그럼 매도해야지. 자, 우선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이요. 네. 여행주들 있잖아요. 네. 많죠, 여행주들 몇 개 있죠. 네. 네네. 적자가 꽤나 많이 났어요. 그죠? 네. 작년 코로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올해 1분기도 적자일 거고 2분기도 적자일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게 3분기 정도, 3분기 말
3분기 중반 정도 네. 그때부터는 뭐 이제 단체 여행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3분기 때 최악은 2분기까지고 실적이 안 좋은 건. 네. 근데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서서히 돌아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올라가겠죠. 네. 근데 주가가 네. 먼저 반응하나요? 나중에 반응하나요? 먼저 반응하죠. 그죠? 네. 지금 먼저 반응했죠. 네네. 그리고 이 주식이 싸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미 이게 이 보복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막 이슈가 터지고 이제 코로나 끝나면 여행도 많이 갈 거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여행주들, 항공주들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죠? 네. 나오기는 나와도 뜨문뜨문 나와요. 주가의 탄력은 좀 떨어졌죠. 네네. 그러면 저는 일부는 챙겨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럼 얘를- 다른 여행주도 똑같이 당연하죠. 하겠네요? 당연하. 그나마 노랑풍선이 밸류적으로 좀 더 싸 보여요. 싸 보이는 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른 쪽 못 올라가 있는 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골프 치세요? 아니요, 안 쳐요. 저도 골프는 안 치는데 네. 요즘에 골프 예약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요? 네. 보복 소비 하잖아요. 네네. 골프장 코로나 때부터 골프장은 되게 운영이 잘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럼 거기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 중에 못 올라간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본다든가. 어차피 네. 보복 소비래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주가가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못 올라가 있는 애들은 그런 애들을 보신다든가. 아니면 지금 IT 쪽 얘기 쏙 들어갔죠. 네네. 계속 빠지고 있죠. 네. 밸류로 보면 걔네가 더 싸요 지금. 그런 IT 애들을 물려 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네. 것들을 보고서 밸류가 얼만큼 싼가를 봐야 되고 그런 걸 네. 모아갈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노란풍선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9년도에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네. 요 32,000원 요 자리대가 좀 매물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9,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네. 한 번 더 오늘 같은 날 이게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갭이 떴다가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요 32,000원, 33,000원 이게 저항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수급을 좀 잠깐 보게 되면 수급을 봐도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네요, 보니까. 네. 그럼 너무 크게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좀 챙기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랑풍선 문의 주셨습니다. 주식이 싸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말씀 주시면서 주가는 선반영이 되어 있으니 조심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32,000원, 33,000원 저항이다. 또 조금 챙기면서 보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33번님 전화 주셨고요. 한국조선해양 매수가는 149,500원, 비중 20%입니다. 3333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자, 네, 한국조선해양 문의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주린인데 처음에 했던 걸 실패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딴 거는 다 회복을 했는데 네. 한국조선해양을 제가 이제 타픽으로 정해서 쭉 투자를 하다가 예. 한국조선해양의 그 지주사인 한국현대지주가 IPO를 한다는 걸 가지고 제가 약간의 수익을 놓고 팔았는데 그 이후에 네. 그 조선주의 그 타픽을 여러 선생님들이 모두가 칭송을 하길래 149,500원 떠난 애인을 다시 산 게 지금 이렇게 걸렸습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핵심이 그겁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과 아주 날카롭게 좀 혼날라고 지금 전화드렸습니다. 아버님, 네네. 연애 해보셨죠? 글쎄 말이죠, 그게. 그래서 아버님 연애했을 때 참, 여자친구랑 딱 만났다가 네네. 헤어졌어요.
네네. 헤어졌는데 또 붙어봤자 또 헤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아버님 안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방송에 나서 용비어 첨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선주 슈퍼사이클이다. 그래서 14만 9,500원에 샀는데 제법 또 액수도 많아요, 선생님. 자, 네. 조선주 실적 좋아요? 사실 보니까 그냥 눈에 액면에 딱 보이는 것만 보자고요, 아버님. 액면으로 딱 맞아요. 보이는 것만. 이익률 별로 없습니다. 올해 턴어라운드가 돼요. 네네. 올해 네네. 조선 수준 일단 많아요. 네. 그죠? 네. 뭐 친환경 선박이니 뭐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흐름들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20% 비중이세요. 조선 섹터가 네. 저도 조선주는 건들진 않았어요.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건들진 않았던 부분들이 이게 조선 쪽이 네. 실적이 나오려고 하게 되면 이게 조선 배를 한 대를 만드는데 네. 뚝딱 해서 다음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긴 그렇죠. 시간 동안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요거 올해 수주를 했어도 이 수주가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는 상당 부분 뒤로 미쳐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주는 얼마만큼 뭐 수주를 했다, 얼마만큼 뭐 매출을 올렸다 이런 부분들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흐름들은 1차적인 흐름들은 나왔어요. 그렇죠. 나오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럼 뭐가 있냐 그걸 봐야 네. 되는데 친환경 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노선에 대한 교체 주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저도 그거를 노린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길게 봐야 돼요. 네. 예.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 기술력이 좀 있어요. 친환경 네. 선박이나 이런 부분들 쪽에 있어서의 기술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 쪽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엮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좀 길게 보시는 관점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20%신데요. 네, 네. 뭐 밀리면 뭐 더 사시면 되겠네요. 근데 선생님, 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이 애인을 빨리 버려야 될 이유가 네. IPO 때문에 힘의 모멘텀이 그 빠지는 느낌이 이 그래프라든지 이 가격의 동향을 아주 예의주시하잖아요, 선생님. 저는 제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추이가 탄력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그 점은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버님 네. 이게 단기로 보신 건가요? 뭐 선생님 딸칼은 단기는 아닙니다. 그건 단기가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모멘텀이 약화됐다. 이거 IPO 때문에 모멘텀이 약화된 것 같아. 아하. 그 판단이 예를 들어 하셨어요. 네네. 하셨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난 길게 단기적으로 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모멘텀이 좀 약화된 것 같아. 그러면 비중 일부 줄였다가 다시 잡으시면 되잖아요. 저는 이거 조정시 매수예요. 저는 조정시 이거 매수인데 저는 매수 단가가 오게 되면 한 12만 원대 초반 보고 싶어요. 13만 원 밑에. 13만 원 밑에요. 네, 저는 13만 원 밑으로 만약에 오늘 61선 뭐 지지하는 듯 보여지는데 네네. 요거 지지 받고 해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매수가 15만 원짜리 때까지는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네. 다시 빠지게 되면 전 13만 원 이하권역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저는 네. 여기서는 더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럼 이제 선생님 말씀은 지금 현 가격에서 네. 매도할 수도 있다는 매도를 권하시는 거죠? 아니요. 매도는 이제 제가 하는 거죠? 아니요. 전 매도 권하진 않아요. 아버님 단기적으로 보셨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장기입니다. 그럼 보유죠. 일봉 볼 필요도 없어요. 월봉 보셔야지. 월봉이 갖고 지금 있으면- 월봉이가 예, 보게 되면 120개월선의 저항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5개월선 지금 이제 5개월선 맞닿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네. 지금은 보유죠, 아버님. 예. 지금은 그리고- 보유고 12만 원 떨어질 언저리 오게 되면 비중 좀 더 늘리고 네네. 그렇게 하셔야죠. 예. 선생님, 제가 헤어진 애인은 다시 결코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잘 하면 또 이게 어르고 달래고 해서 잘 될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결혼한 친구들도 있어요. 한번 헤어졌다 만나갖고. 그러니까 잘 한번 해보세요, 아버님. 네, 선생님. 우리 선생님 방송 대박 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좋은 비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조선해양 회사 기술이 있다 우선 길게 봐야 한다 말씀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2만 원 초반으로 왔을 때 추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현재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엑세스바이오, 세미시스코입니다. 세 종목은 이재현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일단 현대로템부터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자, 오늘 시세 흐름 잘 나오고 있고, 뭐 현대로템 정말 문의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보면 이제 추세 흐름 잘 지켜주고 있고, 올라갈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뭐 최근에 21,000원 돌파하는 시점부터 제가 이제 출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잘 올라왔습니다. 일단 매각 이슈가 한번 나오면서 4월 20일 날 좀 시세를 반짝하면서 이제 거래량도 좀 만들어줬던 부분이 있었고요. 좀 무거운 종목이었죠. 그런데 이제 현대에서 뭐 수소 관련해가지고 좀 진행이 되지 않겠나, 뭐 철도 관련주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신사업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었고, 그런데 이제 요거 지금 매각을 하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그냥 이 추세 트렌드 흐름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무거운 종목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트렌드 흐름대로 한번 좀 끌고 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정고점 부근을 갖다가 돌파를 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어저께 흔드는 그림 괜찮았고 오늘 상승 흐름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한 27,000원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오지 않겠나, 28,000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세대 이제 저항 상단까지는 좀 올라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 이제 보시면 뭐 2018년도, 2019년도에 이렇게 이제 매물이 좀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3만 원까지 뭐 가격적인 저항을 생각한다면 뭐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천천히 올라오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단기간에 만약에 지금처럼 시세 좀 가파르게 올라온다 그러면 27,000원에서 8,000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분할 매도하시는 관점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1,300원에 비중 10%시니까 뭐 한참 지금 수익 잘 나오고 계시네요. 이대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다음 종목인데요. 엑세스바이오 진단키트 관련주죠.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제도 뭐 진단키트 관련 종목 하나 진단 드렸는데 손절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손절가를 잡아드리면 엑세스바이오 18,7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 뭐 18,500원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거래량이 이제 4월 26일 날 터지면서 상한가 들어갔던 뭐 그런 저점 자리를 지금 좀 지켜주는 흐름이라서 제 생각에 여기서 이제 돌리는 그림이 나온다 하면 반등하는 흐름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뭐 42,000 뭐 요 고점이죠. 43,000원 부근을 돌파를 하고 뭐 상승이 나오고 이럴 가능성은 저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진단키트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687억, 그리고 이제 2021년도 1분기 만에 1,800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제 이 진단키트 수요가 지속돼서 앞으로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실적들만큼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제 생각에 실적이 굉장히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확진자 수 600~700명대 계속 지금 나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뭐 인도 같은 경우도 폭발적인 뭐 확진자 수가 나오고 지금 조금 소강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지금 후진국들 여전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백신이 지금 11월 달부터는 전 국민 뭐 70% 면역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집단 면역을 가질 수 있는 목표치까지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뭐 계획대로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이제 또 백신 접종 거의 완료가 되는 시점이 7월 정도 되면 70% 인구의 70% 정도가 접종이 완료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현재 미국이 생산해내고 있는 백신들이 좀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지원이 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2분기 지나서는 조금 실적이 많이 빠지지 않겠나라는 관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가가 지금 오르지 못하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1분기 실적이 한 1,800억, 2분기 실적 뭐 괜찮게 나오고 3, 4분기 하더라도 1년치 연간으로 따지게 되면 뭐 굉장한 실적이에요.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봤을 때 엑세스바이오는 사실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이제 이런 진단키트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구간에서 이제 되돌림이 나온다 하면 반등 정도의 흐름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조정이 나왔던 하락폭의 뭐 한 중심 정도,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요 폭의 중심 정도가 될 거니까 한 25,000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고점, 42,500원의 고점과 최근에 이제 저점 구간 돌리는 아직은 변곡점이 안 났기 때문에 돌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변곡점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리게 된다고 하면 지금 뭐 오늘 저점이 저점 구간이 되겠죠. 그렇다면 뭐 요 구간의 이제 중심 가격대를 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한 28,000 저는 좀 보수적으로 한 28,000원, 28,500원 뭐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매수평도 한 23,500원이시고 그리고 비중 한 10% 정도 되시는데, 수익 보시겠네요. 그 정도, 여기 앞에 이제 한번 변곡을 만들어줬던 구간이 29,000원 정도 되니까 한 28,500원 정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은 대부분 뭐 다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종목이 이제 실적이 시즌이라든지 아니면 엑세스바이오처럼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지 폭발적으로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뭐 그렇다면 이제 실적 나오는 거에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과연 이게 실적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관점을 한번 좀 들이대셔가지고 저점 구간에서 좀 그래도 매수를 하셨다면 반등 나올 때 수익을 챙기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세미시스코인데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회사 매각이 되면서 이제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 완성차, 소형차를 하나 출시를 또 했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해서 이제 좀 올라가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주가 상승 흐름이 딱 보면 15% 상한가가 이제 15%가 맥스였을 때 그때 상한가 가는 패턴 흐름이랑 너무나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급등주 움직임과 거의 뭐 동일한데요. 점으로 이렇게 점상 2번 보내고 T자형 상한가 그리고 나서 음봉을 누르다가 이렇게 꼬리가 달리는 상한가가 하나 만들어지고 제가 이제 요때 공략을 했다가 매수가 안 와가지고 이제 놓쳤는데 요때 이제 가족방 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상한가들은 이거는 이제 장대 상한가 몸통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상한가들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정기 맞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지금 상한가가 전체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 6, 7, 한 7번, 6, 7번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것도 뭐 거의 상한가라고 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은 뭐 그렇게 막 뭐 엄청나게 무거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찌됐든 지금 이 종목은 신규로는 접근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은 평단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아마 오늘 팔아야 되나 내일 팔아야 되나 언제 팔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 매수 평단이 7,000원이시면요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상한가 갈 때 팔아도 선생님은 한참 수익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한번 추세 꺾일 때까지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몸통이 길어진 상태의 상한가가 나왔다가 오늘 또 갭 뜨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 들어갔는데 몸통이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요게 만약에 내일 오늘 상한가 이제 뭐 보초 쓰셔야 되겠지만 상한가 풀리지 않고 상 마감한다. 그러면 내일 정도 시가갭 띄우는데 이게 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으로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때 그때부터 매도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 뭐 상장하고 난 이후에 신고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이 부분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익절가를 좀 잡아놓고 가는 건데 상한가를 계속 가는 종목도 익절가를 또 찾기도 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상한가 풀려서 38,000원을 이탈한다고 하면 제 생각엔 그냥 다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 상한가 마감을 해서 이대로 그냥 붙여서 내일 또 갭 떠서 움직인다고 하면 오늘 상한가 자리 45,500원이 되겠네요. 이 구간을 익절가로 잡고 이 구간 깨지면 나는 그때 이제 수익 챙겨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끝까지 갈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길게 28,000원까지 볼 수 있다 말씀 주셨고 이대로 끌고 가자 말씀 주셨고요. 엑세스바이오 18,700원 손절가 잡아주셨습니다. 2분기까지 실적이 나올 것 같다. 또 28,500원 정도 왔을 때 정리 의견 주셨습니다. 반등 나올 때 수익 챙기면서 보자 의견 주셨고요. 세미, 시스코 상한가 6, 7번 나왔는데 신규 접근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보시는 분들은 추세 꺾일 때까지 가져가자 말씀 주셨습니다.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내려올 때 익절을 하자. 익절가는 38,000원 1차적으로 잡아주셨고 2차적으로 4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393번님 전화 주셨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14,700원, 비중은 80%입니다. 5393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좀 끊어진 것 같은데요. 좀 바로 좀 상담 좀 만나볼까요, 위원님? 예. 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를 하셨어요. 14,700원에. 네. 80% 비중을 매수를 하셨는데 단기적으로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아마 더 빠질 겁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더 빠질 수가 있어 보여요. 한 12,000원대 그 정도 때까지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IT 섹터가 지금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버티는 기업들이 있고 이 저점을 깨고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IT 쪽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얘네는 계속 성장을 하는 섹터들이에요. 하반기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발주는 계속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 못 움직이죠.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쉬어가는 거예요. 쉬어가는 구간인데 그 이제 올라가는 중간에 매수를 해놓고 난 이후에 이제 더디니까 되게 힘들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수가 신고가를 가고 올라가는 거에 필수적인 섹터는 IT예요. 빠지면 어우씨 감사합니다로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비중이 80%. 이 단기 이게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버티면 돼요. 버틸 수 있는 근거. 실적이 돌아섰어요. 실적이 올해 턴어라운드 아마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일걸요. 이 종목 사상 최대 실적일 거고 밸류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싸요. 싼데 지금 이 전고점 월봉상에 요 고점 자리 때 요거 매물 소화하고 그럼 밀리면 매수죠. 밀리면 매수인데 지금 캔들 이 월봉상에 보면 양봉 캔들이 9개 9개월 동안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쉴 수가 있겠죠. 그럼 12,000원 언저리 때까지 밀릴 수 있다. 그러면 박스권. 여기서도 박스 나오네. 박스권. 그럼 박스 하단 자리 때까지 눌러줄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80% 아마 손절하시라 그러면 못 하실 거예요. 요거 아마도.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뭐 묻지마 장투 들어가야죠. 보유하시고요. 요거 전고점 넘어갈 거예요. 5월달 고점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보유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더 빠질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12,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 말씀 주셨는데요. IT 섹터가 버티는 기업도 있고 흘러내리는 종목도 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실적이 돌아섰으니 일단 버텨보자 말씀 주셨네요.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26번님 전화 주셨고요. 동국제강 매수가는 27,000원, 비중이 역시 80%입니다. 1426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동국제강 문의 주셨는데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니, 이게 너무 고점에 잡아가지고, 네. 지금 뭐 너무 내리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뭐든지, 그 매수가까지 진입이 가능한지, 언제쯤 가능할지, 이런 궁금해서 전됐습니다. 비중은 80%가 맞으시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4월 달에 사셨나요? 5월 달에 사셨나요? 4월달 좀 됐을 거예요.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챙기면서 보시라고 하고 빠지고 변동성 커질 수가 있으니까 손절 되시는 분들만 들어가시라고 하셨는데 왜 이거를 이 꼭지에 또 매수를 하셨네요? 글쎄요, 그때 지인 소개하고 했더니, 더 오를 것이다 하고, 그래, 사다케가 했더니, 단기로 들어갔고요, 일단. 그때부터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셨고. 그죠? 예, 예. 동국제강이 올라간 이유가 뭐죠, 아버님? 글쎄요, 그건 원래? 철강, 중국에서 철강, 그렇죠. 원자재 가격 막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중국에서 한마디 빡 했죠. 네, 그러면서 꺾였단 말이에요. 원자재 가격이. 그죠? 네. 꺾이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시 이렇게 좀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아, 지금요? 그러면 얘도 반등 나와줘야 되는데 반등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더 빠질 수 있죠. 그러면 어, 손절해야 되겠죠? 지금 손절하기 너무 많이 안 빠졌습니까? 아우, 2만 원도 깰 수 있어 보이는데요. 네? 2만 원도 깰 수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요? 자, 일단은 네, 아버님이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올라가고 있는 막 이때 당시 이제 아버님이 4월 달? 5월 달? 네. 매수하신 시기가? 네, 그러면 이렇게 주가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 5,000원짜리가 있던 게 이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최근 요 몇 달 사이에 네. 10,000원도 안 했던 게 2배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렇게 올라간 만큼 기간 조정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80%를 한꺼번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네, 이건 아버님 욕심이었어요. 이건 네, 아버님 욕심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네, 단기로 해서 이게 21선을 지지를 받고 움직임이 나왔는데 네. 이걸 깨면 손절하셨어야 돼요. 네, 단기적으로 보셨으니까. 네, 근데 아버님은 단기적으로 안 보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그 매도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밀려 내려왔는데 요거 반등 나올 거예요, 아버님. 네, 지금은 참으셔야 돼요. 이거 반등 나올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 24,000원대 위로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네, 잘하면 이게 지금 27,000원 요 자리대까지도 다시 올라갈 수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네. 지금 코스피의 밸류하고 이 동국제강의 밸류하고 이걸 보면 네. 뭐 동국제강이 싸다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 네. 주당 자산 가치는 뭐 한 배 정도 거의 다 올라온 그런 상황들이고 근데 이제 네.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데 문제는 내년도까지 이게 이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반등이 나와주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24,500원 정도 올라가면 네. 그때 다시 한 번만 좀 전화 주세요. 예. 아시겠죠? 지금 일단 보유하시고. 네. 아시겠죠? 24,500원요? 네. 네. 예, 송국 네.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동국제가 문의 주셨습니다. 단기로 보셨다고 하셨는데 손절은 안 하셨고요. 2만 원도 깰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반등이 나와서 24,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전환하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